고립감으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생계까지도 위협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까지 계속 연장하는 걸로 형태로 가는데요. 지금 사실 보면은 심심하면 1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하루 평균 1000명을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특히나도 75%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고 있지만 25%의 감염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은 감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래서 정부로서는 1000명 기준도 충족했겠다, 올리면 되겠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심하면은 계엄령이나 아니면은 뭐 통제령 아니면 봉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곤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그 막 연하게 3단계만 올린다고 해서 잡히기만 하면은 정말로 3단계 올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3단계로 한 2주간 바짝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3단계 올리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마비는 필연이거든요. 경제가 마비된다면은 사실은 우리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는데,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루하루의 생계가 그 일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존 그 자체.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못 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밥을 굶는 사태가 발생하고 정말로 필요한데 소비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쌓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쌓아놓은 재산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쌓아놓은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파멸 그 자체입니다. 파멸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피해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엔 사회 자체도 불안정성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3단계를 올리는 걸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와중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예산을 많이 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3단계로 가기도 전에도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보시고,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많이 실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고용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요식업 파트에서 가장 큰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무슨 죄입니까? 정말로 말하자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는 죄, 그리고 요식업을 하고 있다는 죄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죄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이유에서 모든 원인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더더욱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피해 입은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0만 원이 아니라 매칭 예산으로 가면 더 좋겠죠.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방송 촬영 오늘부터 시작했는 그 선결제 관련 상품권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효과가 커질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매칭형 예산, 우리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놓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예산도 함께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경제적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화되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초점화해서 봐야 될 것은 사회적 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무슨 말입니까? 사회에서 거리를 둔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가 생기는 거고, 이것의 거리는 사실은 줌과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톡이라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보완만 해줄 뿐이지 이게 완전한 보충 아니면은 충족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리가 생긴다는 건 결국엔 고립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생기고, 고립이 생긴다는 거는 단절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절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층은 어디냐? 노령층입니다. 노령층에게 있어서 단절은 결국에는 생존에 직결되게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도 굉장히 이런 이슈가 많았죠. 고독사 아니면은
홀로 독거노인 뭐 아니면은 뭐 굶주렸다 뭐 아니면은 사회적 그 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사가 찾았더니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이야기가 심해졌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도 성탄절 같은 그러한 행사 때는 이분들이 고립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다른 분들과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게 또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이게 칭찬받았고 이게 굉장히 훈훈한 광경이 될 텐데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만남도 안 되게 되고 이게 불법화되고 예를 들자면 교회 나가서 친지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만나는 기회조차도 이제는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성탄절날 이탈리아에서 94세 남성 할아버지 분이시죠. 이탈리아 경찰에게 전화해서 경관들과 함께 건배를 제의했다는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물론 경관들은 당연히 환영하면서 갔죠. 물론 이러한 경찰이 단순히 치안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회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관들과 함께 뭐 친지와 영상 통화도 하는 등의 다양한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고독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은 좀 외롭고 쓸쓸한 건 이건 거의 기본으로 날라오고 94세쯤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적신호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다음날 굉장히 큰 일이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생기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고립된 고령층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그리고 생계 유지 그 자체에도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래서 더더욱이 다양한 고립을 막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동이라든지 아니면 성동구에서 우리마을 주치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코로나19 이전 이야기들이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은 찾아뵙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인분들께 찾아가는 게 혹시나도 또 다른 감염의 전파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까지 하고 있는 형국에서 이러한 고립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역 속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방역에만 집중해 왔다면은 조금 더 정신적인 문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고립감으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들의 본인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생계까지도 위협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만의 위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바이러스만의 위험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주는 부가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 효과는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최소화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변종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 필연적이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종이 나온다는 건 필연이고 그에 대항해서 인류는 치료제와 백신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곧 종식 아니면은 굉장히 약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년 중에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종식이 있은 뒤에 영향평가를 꼭 해야 되고 특히나도 우리가 진지하게 단절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피해 그리고 그를 만회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새로운 사회 보안망이 있어야지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안전망 단순히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봐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불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면의 이야기, 코로나 뭐 몇 명 나오고 이런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지분들이나 최소한 아니면은 조금 더 멀리 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의 시선으로 함께 따뜻한 시선으로 단순히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연락이라도 한번 주고받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287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새해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